좋아요, 구독!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주요 해운사들이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차단으로 수에즈 운하 운항을 피하면서 글로벌 해상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0%, 그리고 교역량 12%가 통과하는 핵심 통로인데요. 이곳이 막혀서 우회로를 이용할 경우 이동 거리는 물론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관련해서 오늘 해운 섹터 전반에서는 강세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갈등이 거세지면서 해상 물류 대란도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에즈 운하 총성이 좀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세계 대표적인 해운사인 머스크와 그리고 우리 대표적인 해운사인 HMM 모두 좀 우회로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일단 해운제 주가부터 살펴봐야겠네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은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같은 이 상대적으로 BDI 쪽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미리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보단 BDI 지수의 상승세로 인해서 이미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과는 달리 그 HMM 같은 경우에는 M&A 이슈나 여러 가지 시장 상황과 연관지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컨테이너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슈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되는 것은 과연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느냐, 장기화될 것이냐 정도가 문제고 그렇게 됐을 때는 해운주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건 단순하게 해운주 오르니까 해운주가 좋다라고 해석하시기보다는 장기화됐을 때는 시장 전체적으로 악재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무래도 갈등 상황이 또 나타났는데 해운주가 지금 오른다라고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 이게 장기화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까지 한번 짚어봐야 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일단 해운업의 특성상에 살펴보면 운항 원가 약 25%를 유류비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글로벌 해운사가 우회로를 선택하게 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백길이 5,000km 이상 늘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비용도 좀 많이 쓰일 것 같은데 해운 시황 자체도 좀 불안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슈가 해운주 주가에는 앞으로는 또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네, 일단 컨테이너 가격을 끌어올리게 되면 운임지수를 끌어올리게 되면 해운주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지만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이 이슈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커질 거냐. 즉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속에서 과연 레바논에 있는 이 세력이 참여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좀 부담을 느꼈었는데 의외로 사우디 남쪽에 있는 후티 반군이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파급 효과가 어떻게 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불안감이 나타나게 되면 선로를 돌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국내에서 지금 2분기부터 실적을 반전시킨 상당수의 종목군들이 운송 비용의 감소에 따라서 실적이 올라온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급증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비용 감소에 따라서 이익이 좋아진 업종이 많은데 다시 이렇게 운송비가 급증하는 양상으로 가게 되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전체 업종의 이익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전체 시장에는 불안 요인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운업종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시기보단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라왔던 석유화학 업종을 포함해서 자동차 부품 쪽,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을 포함한 운송업 전반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해운주 좀 더 오르겠지만 해운주가 오르는 것보단 이게 장기화될지 여부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이 어디인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운송비가 높은 업종으로서는 음식료라든지 자동차 부품업,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운송비가 꽤 높게 나타나는 업종이어서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장기화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해운주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기화됐을 때 운송비가 많이 늘어날 업종들 좀 어떤 리스크가 또 생길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일단 해운주의 오늘 강세 속에서도 좀 빠지고 있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더라고요. KSS 해운의 경우에는 지금 1.22% 약세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만 살펴보면 초대형 LPG 운반선에서 세계 5위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암모니아
캐리어를 운송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선사입니다. 그렇다면 KSS 해운에 대해서 오늘 저가 매수 관점에 나서봐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사실 다른 종목은 지금 보면은 2에서 또 10%대까지 오르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봐야 할까요? 네, 단기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의 핵심 포인트는 뭐 KSS 해운의 뭐 다른 부분이 아니고 뭐 LNG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가장 안 좋았던 상하이 운임지수 핵심 포인트는 컨테이너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쪽의 운임이 안 좋아져서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별로 좋지 않아서 부양책을 쓰는데도 부양 효과가 별로 없어서 이쪽에 관심을 뺐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HMM이 좀 더 투자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HMM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매각 이슈를 두고 뭐 가격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인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두 그룹 다 현금이 그렇게 많은 회사가 아니라 인수 이후에 HMM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남발할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수와 관련된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업황이 돌아선다고 이 종목을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만한 종목은 별로 없다. 다만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어떤 주가의 강세는 좀 더 나타날 개연성이 있으니까 HMM을 트레이딩 정도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은 유효하되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은 변수가 좀 너무 많다. 그 정도의 리스크를 지기에는 그거보다 매력적인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너무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